안녕하세요. 오늘은 33회 똥 오줌 가리는 돼지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돼지 우리과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똥과 오줌을 가릴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렸을 때 보면은 외양간에 있죠. 소의 집. 외양간에 보면은 소는 먹는 음식 같은 걸 이것저것 잡식을 안 하죠. 주로 이제 풀 종류 먹으니까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근데 특이한 거는 소는 똥을 싸고 그 위에 또 오줌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막 질퍽질퍽 하죠. 결국은 지저분하게 만들죠. 근데 돼지는 대부분 사료가 뭐 요즘은 다 사료를 먹이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남은 거를 이렇게 그걸 모아서 이렇게 돼지 일단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토끼밥은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주고 돼지밥은 사람이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보통 주잖아요. 그래서 먹는 자체가 잡식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돼지 우리과는 지저분하고 무엇이든 주워 담는다는 거예요. 잡식성. 근데 문제는 이제 계절적인 것도 있죠. 계절이 왜냐하면 이때는 수확이 계절이 끝나고 초겨울로 저장을 해놓고 이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죠. 초겨울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의 계절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초겨울이니까 먹을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 집안에다가. 그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돼지띠는 어떤 돼지가 있으면 사주에 식복은 타고난다 그래요. 식복. 재물복과 뭐 먹을 복. 돈도 있어요? 돈이라는 건 뭡니까? 농경사에서 봄부터 시작해서 농사 지은 거를 수확을 해서 쌓아놓은 상태가 해월이지 않습니까? 이때 팔면 그게 바로 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띠로 혹은 돼지가 해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식복과 재복을 타고났다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거 정말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단식 통변, 단식 사주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동물의 특성, 동물의 어떤 계절의 특성, 동물의 특성, 활동 시간대를 이렇게 잘 보시면 그 12지지의 그 상징하는 동물을 참 기가 막히게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33회 똥 오줌 가리는 돼지해죠. 자, 이 시간대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동물이라는 게 자, 이제 술까지, 늦가을, 이때까지, 늦가을까지 수확을 마치죠. 그 다음 이제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추우니까 집안에 어떻게 돼요? 머물게 되죠.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고 쉬면서 정신적인 어떤 그 노동, 뭐 책을 본다든지 앞으로 다가올 내년 봄에 뭘 하겠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책과 가까이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을 본다는 거는 무슨 뭐 이 도시에서 전공하는 책을 보는 게 아니고 가장 흥미로운 거, 우리한테 궁금한 거, 그게 어느 쪽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휴식기가 되면은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아, 이게 왜 하며다 이렇게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것, 정신세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도와 자꾸 관련된 쪽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때가, 계절적으로. 10월이 되면. 그래서 이제 하늘의 망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수해, 천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늘의 그물이라고 해요. 하늘에 그물이 쳐져 있다는 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우측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갇혀 있다는 건, 남아있는 건 뭡니까? 정신적인 어떤 노동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10월이 해가 있으면. 동물의 특성은 해독작용. 특이하죠? 돼지의 비계층이 두꺼운 거 있죠? 그거는 다 해독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간에 뱀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돼지는 생으로 그걸 잡아서 막 깨물어 먹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뱀의 그 독이 침투해서 돼지가 죽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에 비계층이 있어가지고 해독을 시킨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동물이나 사람 세계나 다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의 비계층, 뱀 잡아먹어도 안 죽는다. 독을 다 해독시키니까. 그 대신 돼지 우리과는 지저분하다. 단, 이렇게 지저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이렇게 관찰해보면 똥 누는 것과 오줌 누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을 해요. 무엇이든지 주워 담는다 해서 잡식. 또 계절적인 어떤 환경을 보면 수확한 상태로 이렇게 수확한 농산물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먹을 것과 그 농산물은 팔면 돈이 되죠. 먹을 것과 제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있으면. 자, 이제 정신세계 심리적인 걸 보시면 지혜롭고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돼? 해수가 양수죠. 수량이 큰 거죠. 자수보다는. 그러니까 수량도 깊으니까 속 깊이 흐르죠. 그래서 이게 깊은 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깊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속이 깊이 안 보이죠? 그래서 좀 은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말을 잘 안 하니까. 지혜롭고 유연하며 속이 깊다. 또 은큼하다. 자, 이걸 이제 직업적으로 쓴다 그러면, 해가 있는 사람이 쓴다 그러면, 법무, 의료, 뭔가 압수하고,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돼지가 갇혀있는 우리 댐에서 오는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활동 시간대를 보면은 10시 전후거든요. 10시 전후. 술시에 술을 먹죠, 우리가. 술시에. 술 먹고 10시가 되면 헬렐레 10시면 헬렐레가 이것이 해. 이렇게 외우세요. 좀 유치하지만 10시가 헬렐레 10시. 이 시간대 되면, 자, 이 동물의 특성에서 파생된 건데,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명절 때 돼지 잡는 걸 보셨을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잔인한 것도 있는데, 앞발과 뒷발을 딱 묶어서 이 망치를 일단 여기 이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한 대 딱 치면 약간 기절하죠. 그때 이 목에다 칼을 꼽아가지고 피를 빼요. 그게 선지잖아요. 칼을 꼽는 거죠. 그래서 칼과 관련된 이제 칼 맞을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돼지 목단은 칼을 연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관련된 게 돼지예요. 또 칼과 관련된 게 법무, 의료, 수사, 구속 이렇게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어떤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처음에 공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거기 원장 선생님이 본인 사주에 해가 있는데, 박 선생님이 그 사람 사주에 정유 신해 월지에 이제 해가 있어요. 그거 딱 보고 나서 앞으로 칼 맞을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1시간 끝나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더라도 그걸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정말 사람 기분 나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 돼지 목을 따는 칼에 관련된 일이고, 시간대도 그래서 10시 전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밤길. 해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시간대, 이 계절의 특성 보면 그 시골에 뭐 창고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 작은 방, 큰 방, 뭐, 어떤 시렁, 다락, 어디에 또 막 쌓아놓죠. 정신없이. 그러니까 사람 다닐 곳만 놔두고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야. 그 상태니까 어떻게 돼? 잘못하면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옛날에 등잔불 같은 거 이렇게 켜놓고 있었잖아요. 그 등잔불 엎어지면 어떻게 돼? 불 나잖아요. 그래서 해가 있으면 반드시 화재 보험 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현대에서 이렇게 이 전기 시설이 되어 있어도 해가 사주에 있는 사람 혹은 해 대운이나 해세운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보험을 권유해라. 아까 이때 얘기했지만 이 해는 해자축이건 귀신이 다니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귀신이 다니는 길, 귀도, 해, 자, 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 정신노동을 하게 된다. 시간대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칼이라는 건 또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고 뭘 고친다는 의미에서 개고신생이라고 그래요. 개고신생. 그래서 이 돼지코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 돼지코가 하늘에서 용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돼지코가 자기 코와 닮은 거야. 용코하고. 그래서 기분 나쁘고 어떻게 돼? 원망한다는 거야. 왜 나랑 똑같은 코를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진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원진. 용코하고 돼지코는 같아. 닮았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돼지. 자, 그래서 이제 이 해에서 알 수 있는 건 계절적인 특성은 이제 초겨울. 동물의 특성은 이제 그런 식이죠. 잡식이 있다든가 어떤 잡식, 그 다음에 계절에서 오는 식복과 제복이 따른다든지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사주를 보시면 자, 기해일간인데 지지해를 깔고 있죠. 을목일간인데 해를 깔고 있고, 자, 해년에 태어나서 돼지띠 이렇게 보통 뭐 띠 가지고 돼지띠면은 그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 해가 어디에 있어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돼지띠 있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바쁘질 않아.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인묘진, 봄에 태어난 사람하고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음적인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 대신 뭔가 이렇게 칩거하는, 집에 추우니까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활동성은 적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통 이게 띠를 봤을 때, 돼지띠, 식복을 타고났네.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잘 먹는다. 대체적으로 몸은 퉁퉁한 편이에요. 그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혜롭고, 유연하며 속 깊다. 때로는 은큼한 것도 있다. 그래서 자, 연지에 있어도 그렇고,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어느 곳에 있어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분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에서 태어나자마자 계속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영향을 주겠죠. 태어난 월지에 있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영향을 주고, 일지에 있을 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시지에 있을 때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연지를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기도 해. 근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띠에 타고난 연지에 이 해가 있다는 건 평생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고. 자, 그럼 이거 이제 무토에서 오래간만에 한번 육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건 토죠. 요거는 목이죠. 목국토가 되죠. 음양이 같죠. 요걸 우리가 편관이라고 해요. 편관. 자,
자, 이제 무토에서 이 수는 토국수가 되죠? 음량이 같죠? 이걸 편재, 내가 극하니까. 그 다음 나와 같은데 음량이 다르죠? 겁재. 해는 아까 똑같죠? 편재. 신금은 내가 생을 해주죠? 식신. 나와 같죠? 비견. 똑같죠? 나를 극하죠? 평관. 자, 이렇게 된 사주예요. 그럼 이 사람 사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여지동이 많죠? 두 개나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떻게 돼?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남성적이고 뭔가 고집이라든가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오늘 돼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돼지뿐만 아니라 모든 지지의 상징적인 동물을 이렇게 풀이해 볼 때 계절의 특성도 한번 보시고 동물의 특성도 보시고 활동하는 시간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해 보시는데 항상 애올락하지 말고 로댕 할아버지의 생각하는 사람 요거 조각상을 보세요. 뭔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것이 이 사주 공부하기가 제일 빨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자주 하시는 게. 오늘 이제 똥오줌을 가리는 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음 시간에 공부할 지지를 뽑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니까 27일 공부할 거예요. 27일 날 공부할 거는 자수, 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